두 번째는 이제 빠르고 정확한 읽기 기술이라는 건데요. 현재 디지털 원주민,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들의 읽기 방식은 F자 패턴의 읽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F자를 읽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인터넷 기사를 읽어. 위에를 읽어. 앞에 좀 읽어. 앞쪽만 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댓글을 보겠죠. 댓글에 기사가 별로 없으면 안 좋은 기사라고 생각하고 바로 뒤로 가기를 하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우리 책을 읽으면 그 기자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자신이 원하는 정보들을 배치하면 우리는 그거에 현혹될 수밖에 없고 이제 비판적 사고력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읽기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속독법의 기초 훈련은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가속 읽기.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작정 빨리 책장을 넘겨요. 딱 스탑워치 1분 재놓고 막 넘겨요. 이렇게 자기 체면 걸면서 이 책을 100% 이해한다, 기억한다면서 이게 넘기는 훈련. 이제 거꾸로 뒤집어서 막 책을 봐요. 네. 어떻게 운의 속도법의 일종이죠. 그리고 시점 이동 훈련이라고 해서 눈동자를 빨리 움직이는 연습을 하죠. 근데 이게 속독에는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력이 좋아집니다. 시점 이동 훈련을 하면 진짜 시력이 좋아져요. 제가 속독 훈련 한참 할 때 시력의 그 교정 시력이 3단계가 높아졌어요. 네. 이거는 시력 좋아지는 책들 눈 좋아지는 책들 보잖아요. 뭐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네, 시력은 좋아지지만 얼마큼 책을 빨리 읽게 되는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제가 오랜 훈련을 해본 결과. 근데 안 한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죠. 실제로 저도 속독 훈련을 해서 한 3배에서 5배는 책을 더 빨리 읽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빨리 읽는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은 뭐 자기계발서 정도 가벼운 내용들을 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전공 도서를 계속 그렇게 읽으면 시간을 낭비하겠죠. 계속 대충 읽으니까. 네, 그래서 원리는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만 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누구나 가능한 속독과 정독의 원리는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왓칭이에요. 앞으로 책을 읽기가 아니라 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속독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훈련이기도 해요. 근데 350만 원 내고 배우고 싶지 않으시면 의식적으로 바꾸시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의미상의 덩어리로 파악하는 거. 이거는 저희 생각 코딩 특강을 들으시면 첫 번째 하는 훈련들이죠. 근데 이게 독서에도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세 번째, 스키마. 네, 칸트가 처음 이야기했다고 해요. 스키마는. 철학에서는 칸트가 처음 이야기하고 교육학에서는 피아제가 얘기하고 인지심리학에서는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처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바틀렛이라는 사람이 에빙하우스와 정반대되는 학파예요. 그러니까 기억 연구의 두 전통은 에빙하우스와 이 바틀렛 학파입니다. 근데 현재는 거의 스키마를 활용하는 게 거의 학습과 우리 두뇌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좀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왓칭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왓칭.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읽어요. 이미 저희 특강 들어보신 분이나 기본 과정 들으신 분들한테는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문제를 해도 그때가 또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상을 봤는데 지금 못 보면 반성하셔야 돼요. 알았죠? 네.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릴게요. 영상을 켜고 화면을 또 공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버전 들으신 분들도 꽤 많아요. 잘 보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잠시만요. 네, 보신 적 있죠? 화면 보이시죠? 네.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준비, 시작.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네. 네, 채팅방에 쓰시면 됩니다. 동시에 누르셔야 돼요. 5초 안에 누르시면 돼요. 5, 4, 3, 2, 1, 발사. 네. 지금 기본 과정 들으신 선생님들, 이은교 선생님, 네, 네. 다시 들으셔야 되는데. 네, 장난이고요. 네.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보여볼게요.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그쵸? 시청자 여러분도 도전해 보십시오. 네. 1, 2, 4, 5, 7, 8, 9였죠? 1, 2, 4, 5, 7, 8, 9. 근데, 이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1, 2, 7과 1, 2, 4를 봐요. 여기까지밖에 못 봐요. 거의 대부분. 제가 보면. 왜 그럴까요? 바로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과연 한국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읽기 시작한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경복궁 고궁들을 가보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로 써 있기도 하죠. 뭐 훈민정음 그런 거 보면 한겨레 신문이 있기 전까지 옛날 신문들은 세로로 써 있기도 했죠. 이렇게 쓴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텍스트를 읽고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정방향으로 글씨를 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로 쓰는 것이 텍스트로 인쇄하기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요. 근데 편의를 위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을 쓰는 거지 우리는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근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백화점을 갔어. 근데 백화점을 아직 상상을 해보세요. 네, 행복한 마음으로 명품을 가문을 가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오늘 뭐 로또에 당첨이 돼가지고 네, 명품관에 있는 옷과 가방들을 살 수가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번 스캔하면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그 자체가 우리는 본다라는 거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게 아주 중요한 사고예요. 우리는 정보를 다 받아들여요. 근데 이거를 인출하지 못하는 거예요. 최면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이 무의식에 있는 걸 끄집어내잖아요. 이번 화성 연쇄살인 사건 밝혀내는데도 법체면이 쓰였죠. 그 최면이라는 게 뭐 최면을 느끼고 싶은 상태를 우리가 느끼고 싶고 뭐 전생을 가고 싶고 뭐 빙의를 퇴치하고 뭐 그런 것들로 알고 있지만 TV에서는 사실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뭐 치료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뭐 수사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속독은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속독은 내가 뭐
사진 찍듯이 봐서 바로 기억하는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속독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책을 읽기 전에, 정독하기 전에 두세 번 정도 넘겨서 핵심 단어들을 뭔지 파악한 정도, 또는 나중에 내가 다시 볼 때 어쨌든 내가 머릿속에 있는 그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그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정도로 활용하시면 돼요. 한 뜻이 한 번에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속독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읽는 게 아니라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작업이 침팬지가 했던 거예요. 침팬지. 네, 침팬지가 실제로 그 9개 숫자를 0.1초 만에 본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능력이 있어요, 원래. 태어날 때는 사진형 기억력을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이 퇴화가 된 거예요. 이 능력이 발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채팅방에 나는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안다. 써주세요. 나는 레인맨이라는 영화를 안다. 레인맨. 아마 영호 씨는 모를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레인맨을 알고 아니야 모르냐에 따라서 나이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사실 뭐 저도 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일 테니까. 네, 탐 크루즈가 나왔던, 네, 맞습니다. 탐 크루즈와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영화죠. 그 탐 크루즈의 그 형이 자폐증을 안고 있는데, 그 자폐증을 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서번트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 탐 크루즈의 그 형이 실제 인물이에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킴픽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킴픽이라는 사람은 전화번호 부르면 외우고 다녀요. 음악보다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고, 누구의 친구의 생일까지도 다 기억을 해요. 네. 무슨 요일인지까지 다 기억해요. 그 해, 태어난 해, 언제, 무슨 요일에 태어났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뭐 영국의 자폐화가 중에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도쿄 시내를 30분만 보고 7일 동안 그려내는 화가가 있어요. 스티븐 윌셔라는 화가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엄청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바라면서 우리가 책을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은 어, 가질 수 없는 능력이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서번트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좌뇌가 망가진 거를 우뇌가 보상해 준다는 이론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양한 인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진형 기억력이 퇴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읽기가 아닌 보기 능력은 가질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포토 리딩을 하는 정도로는 생각하지 말자. 실제로 이 포토 리딩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포토 리딩이라는 책이 알고 보면 포토 리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때 당시에는 이 포토 리딩 훈련을 꽤 했었어요. 근데 이 3단계 훈련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듯이 시야를 보는 훈련만 했어요. 근데 이 책을 진짜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준비 단계에서 독서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라는 게 나와요. 이 단계에서 여러 번 책을 봐요. 넘겨봐요. 세 번째, 여기서 이제 사진 찍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4단계, 5단계가 거의 정독이나 마찬가지인 단계예요. 여러 번 보면서 중요한 단어를 몇 번씩 보는 거예요. 근데 속독이 그냥 사진 찍듯이 보는 포토 리딩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네, 그러니까 오해를 하지 마시라는 거. 실제로 이 포토 리딩을 한국에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타이거 리딩이라는 이름으로 그
보급시키려다가 망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갖고 갈 만한 전략으로 활용할 만한 게, 어쨌든 읽기가 아닌 보기 쪽으로 우리가 시야를 바꾸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식적인 훈련으로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책을 읽을 때요.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온다. 보이시죠? 책을 읽는 시야를 여기에 소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읽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그냥 말로 들으세요, 그냥. 네. 여기 보면 이 페이지 중간을 시야를 가지면서 보자. 또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시선으로 책을 바라보자라는 거거든요. 이 내 귀퉁이로 시야를 두자라는 기법이 있어요. 이 내 시야를 그냥 멍하게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야를 뭐 꼼꼼하게 보려가면 오히려 읽는 거예요, 우리는. 네. 시야를 좀 넓게 잡으려고 난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부드러운 시야로 마음 편안하게 본다라는 거죠. 네. 부드럽게 응시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런 의식적인 훈련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셨죠? 네. 그런 시야를 읽기가는 보기 쪽으로 넘기는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속독의 원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 정도 얘기해봤고요. 그게 이제 포토포커스라는 단계예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킹인데요. 특강 때 했던 그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네, 5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단어를 5초 안에 외우시면 돼요. 준비, 시작. 5, 4, 3, 2, 1, 땡. 채팅방 여시고요. 5초 안에 동시에 눌러주셔야 돼요. 기억하신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5, 4, 3, 2, 1, 땡. 발사. 한 번 더 기회 드릴게요. 어제는 제가 한 번밖에 안 보여드렸는데, 네. 다시 준비, 시작. 5, 4, 3, 2, 1, 땡. 네. 5초 드립니다. 다시. 5, 4, 3, 2, 1, 발사. 선생님들 트레이닝이 다시 더 필요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전문가 과정을 들으시든지, 기본 과정을 한 번 더 들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걸 제가 그대로 외울 거라는 문제를 드리지 않잖아요, 제가. 그쵸? 뭐예요? 의미상의 덩어리를 찾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네, 뭐죠? 여기서 9구단 모르시는 분 없죠? 네, 4단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428, 4-16, 4520, 47-28을 제가 문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독서는 의미상의 덩어리를 찾는 거죠.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거의 패턴들을 다 알고 있어요. 바둑 선수들은 30초만 봐도 그 바둑판을 바로 벗겨내죠. 근데 그거를 바둑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외우겠죠. 선생님들이 전문가가 되신다는 거는 그 분야의 패턴, 턴킹 이런 것들을 잘 아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보신 분도 있지만 에픽하이 타블로 영상 보여드린 적 있죠?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에픽하이 타블로가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했죠. 4.0 만점에 4.0으로 졸업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만큼 타블로가 공부를 상당히 잘했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대요. 책을 많이 읽고 빨리 읽을 수 있게 되었대요. 그 비결이 뭐였는지를 KBS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속도법에 대한 거를 말한 적이 있어요. TV에 나와가지고. 제 어렸을 때 취미가, 특히 대학교 때 취미가 웹하드에 있는 다양한 교육 영상을 다운받는 게 취미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우연하게 다운받았던 영상인데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됐네요. 네. 속도법을 공개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은 이렇게 페이지가 있으면 이렇게 한 쪽이 있으면 이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요. 아, 이쪽하고 머릿속에 네. 머릿속에서 두 개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 이렇게 덩어리로 보고 덩어리 보고 덩어리 보고 나오죠? 단어에 집중하기보다 의미상의 덩어리에 집중한다. 덩어리 보고 덩어리 보고 덩어리를 봐요. 그러니까 한 단어를 읽지 않고 이쪽에 단어가 5개 있으면 그걸 한 뭉치로 그냥 봐요. 근데 그 어디서 읽어보니까 뭐 뇌가 사람의 눈보다 빨리 읽는데요. 글이나 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모든 정보를. 그래서 제 눈으로 이제 인식을 안 했고 제가 머릿속에 뭐 이처럼 묘한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머릿속에는 벌써 들어간대요. 정보가. 머리에는 의미상의 덩어리가 있는 된다.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답답하겠죠. 이렇게 해야 되나? 내용 다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제가 그게 처음에는 과연 될까 하고 당연하게. 그 중학교 때 시작했는데 한번 그게 가능할까 하고 계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안 되더라라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걸 계속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계속 하다가 딱 보니까 진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읽지 않아도 정보가 어느 정도로 머리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난놈이죠, 그렇죠? 저거를 혼자 했다라는 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읽는 훈련이 속독의 아주 중요한 원리다. 실제로 그 의미상의 덩어리만 파악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대박이 났잖아요. 중고등학교 프로그램으로. 국어포스, 스터디포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엄청 대박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실제로 저는 그렇게 도움을 못 받았어요. 네. 그래도 혹시 뭐 관심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의미상의 덩어리별로 파악하는 것은 분명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이 청킹이라는 거는 이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스키마. 네. 스키마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스키마라는 건 뭐죠? 배경 지식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알고 있는 스키마가 없으면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결국 기억력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국은 독서다라고 써 있어요. 마지막에. 독서라는 책들을 읽어보면 저는 독서를 그냥 연구한 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독서법 그냥 시중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읽는 게 아니라 독서법은 결국 읽는 행위고 읽는 행위는 이 스키마라는 거를 파악해야지면 되는 행위입니다. 네. 선생님들은 나름대로의 스키마가 있으실 것 같은데 이 네 가지를 각각의 선생님들 나름대로의 스키마, 그러니까 상위 범주는 무엇이지? 우리 생각 코딩에서 했던 범주 훈련들도 결국엔 스키마인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나름대로 한번 써주시면 됩니다. 채팅방에.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스키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음, 이런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범주라는 것도, 이 스키마라는 것도 기초 수준의 범주가 있고 전문가 수준의 범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본 과정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를 한번 공개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다양한 단어들을 나열해도 그 전공에 따라서 답을 하는 게 달라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옛날에 좀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죠? 옛날 걸 한번 열어봤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드렸거든요. 기억나시는 분 있으시죠? 네. 티셔츠, 기억나시죠? 티셔츠, 신문지, 상자, 전단지, 음료수병, 과자 봉지, 책자, 술병, 철캔, 스티로폼, 라면 봉지, 외투, 프라이팬, 포장용용 비닐, 바지였어요. 근데 이거에 원래 처음에 의도는 뭐 분리수거나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다양한 범주 나옵니다. 1등 신랑이 되기 위한 리스트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재활용, 쇼핑, 세탁물, 설거지라는 말로.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라는 말로 나오기도 해요. 범주가. 그리고 이거를 신소재공학과, 국민대 신소재공학과 친구들은 섬유재료, 종이재료, 유리재료, 고분자재료, 금속재료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신기하죠? 사람의 스키마에 따라서 저렇게 다양한 분류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없다. 그래서 우리 생각 코딩은 중복과 누락과 오류 없이 하도록 좀 기술적으로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죠? 네.